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뒷게임 상춘입니다. 자, 4월 마지막 주차 마이오 주간 4월 26일 일요일 서울 경주 마지막 11개 경주를 들고 찾아뵙습니다. 자, 토요일 경주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토요일 제가 이제 토요일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은 조금은 이제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인 배팅을 이길 수 있는 경주로 압축을 해서 해볼 만한 붙어볼 만한 경주 수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 4-5개의 경주, 많으면 5개, 적으면 4개 경주 정도 압축하셔서 이길 수 있는 경주에서 공격적인 배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일요일은 후반장에 한두 경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장 경주부터 조금 하이균 경주가 조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장부터 조금은 좀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면서 홀짝 경주죠. 인기권역에 있는 마필들을 어떻게 조합해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인 그런 경주 편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떤 공격적으로 큰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막권 조합을 통해서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4월 26일 일요일 첫 번째 승부처는 4경주부터 가져가겠습니다. 4경주, 7경주, 그리고 마지막에 10경주와 11경주 붙어볼 만한 노리고 가는 확실한 마필들이 있어서 10경주, 11경주, 2개 경주를 연타로 마무리하면서 4월 유종의 미를 걷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경주는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경주죠. 12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조판을 딱 보면 한 3마필 정도로 압축이 돼요. 4번 동진강호, 8번 라이징 퓨처, 1번 세명여신. 4번 동진강호는 이제 3조 마방에서 일요일날 딱 두두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 두두 배정 받은 마필을 모두 끌고 나왔습니다. 또 3조 마방이 배고픈 마방인데 토요일날 한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토요일날 한두 나오는 마필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상대가 강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번, 1번, 8번, 3파전은 인정을 하되, 요 10번 세이브 로켓, 요것이 1-3착을 조심해야 되는 삼복성 배당 마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4번이냐 8번이냐 1번이냐 머리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4번을 보는데 아무래도 현장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세영이가 직접 훈련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겠죠. 그래서 4번, 10번에 1번, 8번이 붙어 들어와도 배당이 좀 짭짤하지 않을까, 삼복승은 배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6등급 경주고요. 역시 12두가 출전을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도 또 3파전이죠. 2번마 럭키 시스터, 그리고 3번마 용두산, 여기에 6번마 스페이스타. 이제 배당이라고 그런다면 7번 기쁜 순간인데, 직전 경주에 이제 이 파행으로 출전을 취소하면서 여기 출전 주기가 한 주가 늘었어요. 그래서 또 세영이가 직접 훈련도 하잖아. 그래서 7번은 조금 좀 세게 보기 좀 부담이 되고, 결국은 이 4주에서 끌고 나온 럭키 시스터, 그 다음에 용두산, 윤태혁 기수가 안장을 교체한 용두산이고, 윤태혁이가 상당히 마필을 열심히 만들어서, 원래 이게 직전 경주에 태혁이가 타려고 했던 마필이고 훈련도 시켰는데 태혁이가 이제 부상 때문에 못 탔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는 직전에 동수가 눈치 없이 3착을 하는 바람에 부중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것이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훈련은 굉장히 열심히 좀 잘 시켜놨고요. 그리고 역시 이 6번마 스페이스타도 이 8주 공백 깨고 나와서부터 빠르게 전력을 회복을 하고 있고, 이 직전 경주에 이용대 마주가 황금빛 순간인가요? 이 마필하고 같이 끌고 나와서 당시에 스페이스타가 인기순위 1위로 팔렸는데 뒤집어서 들어왔죠. 그러면서 복승식은 이제 16배 배당을 냈고 1-3착으로 한집 승부를 해먹었던 마필인데, 다시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스페이스타, 2번, 6번, 3번 세 마필 3복조, 요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을 낸다면은 요 10번 구치얼스가 조금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지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이제 국산 5등급 경주로 넘어가죠. 총 14마리로 게이트를 꽉 채웠고요. 또 12번 킹크리켓과 5번 IM4U, 요 두 마필은 이제 승급전에 해당하는 마필인데, IM4U는 3화 신차 여유가 있었고, 킹크리켓은 또 직전에 좋은 호기록으로 들어왔고, 또 부중부담도 두 마필이 모두 좋아져서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인데 인기권에서 팔려요. 다만 충만은 2번마 시티헌터 가장 높은 레이팅을 받고 있죠. 3연승에 도전하는데 승급전에서
뭐 동거리 1200m를 한 바퀴 돌아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좋아져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마필들이죠. 이제 이거 57km 부중으로 레이팅으로 가장 높고 이제 넘어가야지만 또 이제 한 4km, 5km 부중 부담을 덜어내서 또 상위급 마필들하고 붙겠죠. 이런 마필들이 이제 최선 승부가 필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뭐 수용 훈련까지 하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2번 시티헌터를 인정을 하고 관건은 12번, 5번 승급 마필 두 방만 받쳐 가느냐 아니면 다른 마필을 바치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1번 통일대박 쪽에 상태가 더 좋다. 그리고 13번 여의킹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2번 놓고 1번 13번을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2번 놓고 1번 13번을 먼저 가져가고 5번이냐 12번이냐 두 마필 중에서 한 마필 정도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3복승으로 돌린다든지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이 12번 5번이 반드시 이 편성에서 이 기존 마필들을 능가할 만큼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단거리에 국산마 3두, 외산마 9두, 총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먼저 제가 노리고 가는 충막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4번마 스타드퀸입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은 한 3파전 정도 양상으로 보여줘요. 4번 스타드퀸, 7번 진격의 거장, 12번 PK퀸. 뭐 12번 PK퀸도 그렇고 4번 스타드퀸도 그렇고 이미 혼합 편성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여기 이제 진격의 거장은 데뷔전에서 1000m 호기록을 보였던 마필이고 이 4번, 12번이 국산 마필인데 비해서 7번만 진격의 거장이 외산 마필이다 보니까 잠재력 면에서는 사실 7번 이 진격의 거장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저는 4번을 놓고 갑니다. 4번의 말 상태가 죽여요. 그리고 게이트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을 날라 빼서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4번을 놓고 공략을 하고요. 7번, 12번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주지만 제가 노리고 가는 배당 마필이 한도 있어서 그 마필하고 조합으로 3복승으로 한번 배당을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참조하시고 4경주는 4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경주로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해 있고요. 역시 뭐 14번, 13번, 7번 이 세 마필이 지금 승급전에 해당하는 마필인데 전부 워낙에 직전 경기에 여유가 있었던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조심을 해야지 돼요. 지금 현군 마필 중에서는 1번 볼트 사인, 뭐 게이트도 좋고 또 안장도 든든하고 좋죠. 근데 다른 마필들 후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은 이런 이 승급 마필들을 누를 만한 그런 마필들이 눈에 크게 보이진 않아요. 대건이만이 유일하게 승급전에서 인기순위 4위로 팔리고 착차가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동거리 부담이 없는 제도전이기 때문에 1번, 5번 쪽에 한 방이 맞지 않나 보여져요. 1번, 5번 쪽에 한 방을 때리고 이 형철이가 마필을 만들어 놓은 이 7번마 이광사석 쪽에 한 방 받치는 막권 정도 하고 13번, 14번은 좀 현장을 좀 봐야 돼요. 그닥 훈련 상태도 그렇고 직전만큼의 걸음도 좀 아니어서 또 조건도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또 특히 이 14번 오썸 트릭은 초반에 앞장을 붙어줘야지 되는데 그게 관건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14번 정도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1번 놓고 5번에 한 방, 1번 놓고 7번을 바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말씀드린 14번 오썸 트릭을 한번 3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거리 1400m고요. 이번엔 이제 외산마 편성입니다. 1번 슈퍼라이트닝은 이제 점핑 출전한 마필이죠. 상위 등급의 점핑 출전을 한 마필이고 나머지 이제 9두가 외산 3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축은 서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마 이스트 퀸. 지금 이제 이 4경주에 이어서 볼트 사인에 이어서 이 화재용 마방의 마필을 다시 탑니다. 은세영 기수가. 요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1번 볼트 사인은 세영이가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번 이스트키는 세영이가 훈련을 했습니다. 세영이 능력상 두 마필 다 머리를 때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1번 볼트 사인은 들어와도 입상권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아니면 아예 3착만 딱 될 수도 있다. 그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경주 이스트키는
이 승부가 걸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로 놓고 때리셔도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6경주는 5번마 이스트킨을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뭐 후착에서는 뭐 공백 적응한 4번 쾌속질풍이 한방 막건이라고 보이죠. 아마 서건이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호주 갔다 와서 입상에 성공을 했듯이 이 찬호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한동안 공백이 있다가 나와서 아마 첫 입상을 거머쥘 수 있는 마필이 요 3세 마필 4번 막 쾌속질풍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 4번에 한 방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경주가 되겠고요. 후차권에서는 10번 소금꽃. 요게 이제 강급된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역시 대마지존도 공백은 있지만 거리 부담도 없고 강급 마필이고 하기 때문에 요것도 한 3차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왜냐면 복승은 조금 어려워요. 공백이 길고 또 출전이 계속해서 미뤄졌기 때문에 저는 복승식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3번 대마지존은. 그렇지만 삼복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5번, 4번 한 방을 인정하고 10번 소금꽃을 받쳐가면서 3번 대마지존으로 한번 삼복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마필 12두가 또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위즈 히어로, 9번 골드웨이브 두 마필 모두 승급전에 해당하는 마필인데 두 마필이 강하게 인기권에서 팔리고 있어요. 요런 경주 저는 요 두 마필 다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12번 위즈 히어로는 지금 4, 5, 6경주, 아니 5, 6, 7경주, 3경주째 지금 세영이가 머리로 팔리는 경주가 되겠죠. 12번 위즈 히어로 역시 뭐 여담입니다만은 뭐 코리안 드림 갖고 드림을 꿈꿔다가 결국은 팔착하면서 깨박이 났죠. 역시 외국 그 더비의 어떤 그 외국 경마, 선진 경마의 벽은 좀 높았죠. 세영이가 안 되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그거 한다고 세영이가 뭐 콧바람 쐬느라고 외국에 나갔다 왔지만 어쨌든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어느 만큼 땡기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만큼 챙겨가느냐가 이제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12번 위즈 위어로는 인정을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걸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을 한두를 가지고 가는데 그 마필은 바로 이 3번마 골드올릭입니다. 골드올릭 이종욱 마주가 지금 두 마필을 끌고 나왔어요. 9번마 골드웨이브하고 같이 끌고 나왔는데 9번 골드웨이브는 안 가져갑니다. 이게 1, 3착도 안 되는 마필 같아요. 그래서 저는 9번 골드웨이브는 과감히 지우고 강편석이긴 했습니다만은 과감하게 지우고 3번 골드올릭을 놓고 12번 위즈 이어로는 본전만 받쳐가면서 노리고 가는 마필 두두만 배당권에서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3번을 머리로 놓고 때리면 앵간한 마필을 같이 붙여도 10배당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한 수는 뭐 걱정이 없고 골드올릭이 상태는 지금 뭐 최상 상태를 좀 보이고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경주 전반장 마지막 마무리 승부처가 될 텐데 3번 골드올릭을 놓고 공략하는 배당 승부처라는 점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이번엔 국산 3등급 경주로 11두가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포트카만이 이제 유일하게 승급전에 해당하는 마필이고 자, 요번 경주는 또 역시 김경림 마주가 싹쓸이가 될까? 동반 입상이 될까가 이제 관건이죠. 7번 무사도와 2번 슈퍼탱크. 지난 2월 28일 토요일 마지막 경주였었죠. 슈퍼탱크하고 무사도하고 역시 같이 끌고 나와서 김경민 마주가 1, 2착으로 싹쓸이를 해갔는데 직전 경주는 이제 무사도가 따로 찢어져 나오면서 혼합편성 첫 번째 혼합편성에 올라가서 3착을 했기 때문에 슈퍼탱크보다는 저는 무사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고요. 그래서 7번, 2번은 뭐 결국은 깜빡이고 받쳐가야 되는 본전 막건이기 때문에 7번, 2번 단통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7번, 2번의 막건은 뭐 본전 정도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7번, 2번에 낑겨갈 수 있거나 3착에 붙어갈 수 있는 배당 마필을 찾는 것이 관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11번 태산천지가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요. 이 슈퍼탱크 무사도 한집 승부할 때도 아쉽게 3착을 했었고 직전에도 또 3착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부중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제 완식이가 어느 만큼 타주느냐요. 조금 훈련 강도가 아쉽다. 요것만이 이제 관건일 것으로 보여주고 배당을 낸다면 역시 8번마 아슬란이죠. 선영표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요 강급된 마필인데 직전에는 승부 의지가 전혀 없었고요. 현우가
뭐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끌고 들어왔고, 요번에는 마필이 좀 좋아졌어요. 훈련도 많이 했고 현우가. 그래서 3차게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한다면 8번 아슬란이 아닐까. 그래서 8번 아슬란에 2번, 7번에 8번이 들어와도 배당은 좀 나올 것 같아요. 10배, 15배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7번, 2번을 한 방으로 인정하신 분들은 8번 아슬란과 11번 태산천지 두 방을 3복승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고요. 복승식으로 노려보신다 그런다면 7번을 머리 놓고 11번, 8번, 2번 세 방을 받쳐가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900m고요. 2등급 경주죠. 국산마 11도, 외산마 3두로 국산마가 월등하게 많은 마필을 끌고 나왔고, 외산마 필들은 11번 호주 퍼펙트, 12번 헤이퀸 이렇게 승급전에 해당되는 마필 2두, 그리고 7번마 영인 알렉스 요까지 해서 요 세 두만이 나와 있는데, 뭐 영인 알렉스는 글쎄요, 이 편성에서는 조금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백을 적응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고, 요것도 3복승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관건은 이제 12번 헤이퀸, 11번 후주 퍼펙트 요 두 마필이 1700m, 1900m 장거리를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물론 1800에서 두 마필 다 입상과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1900은 글쎄요, 조금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11번, 12번 요 두 마필을 만약에 고르라고 그런다면 역시 12번 헤이퀸이 조금 더 상태는 좋죠. 또 3세 마필로서의 잠재력도 훨씬 더 크고 부중 부담도 많이 두 마필 다 덜어냈고, 승급전에서 고른다고 그런다면 굳이 고른다면 12번 헤이퀸을 선택을 할 텐데, 머리로 놓고 가긴 좀 부담이 됩니다. 머리로 놓고 가긴 조금 부담이 되고, 머리는 오히려 요 14번 MJ 포스라든지 아니면 4번 누비킨 정도가 더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누비킨 쪽에 머리를 놓고 14번에 주력을 때리고 12번에 받쳐가면서 배당을 노린다면 9번 스피드킹으로 한번 3복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번을 놓고 14세 주력, 12의 방어, 11한 상태 보시고요. 9번 스피드킹으로 3복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1등급 경주인데요. 국산마 12, 외산마 4두 해서 14두가 게이트를 꽉 채웠는데, 역시 국산마가 월등히 출전 도수 많습니다. 자, 가장 높은 레이팅을 받고 있는 마필이 7번 해미루하고 13번 위닝엔디인데, 두 마필 모두가 다 인기권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죠. 그런 만큼 역시 이제 부중부담 극복이 관건인데, 보시면 이제 7번 해미루는 이미 57kg 최고 부중을 직전에 레이팅 가장 높은 레이팅을 받고 나갔었기 때문에, 또 이 스프린트 경주였었죠.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에서 인기순위 1위로 팔리고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편성을 잡고 나왔었어요. 7주 만에, 5주 만에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1등급 편성이 깨졌죠. 그러면서 이제 분할 편성이 하나가 잡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출전이 한 주 미뤄지면서 요 미뤄진 컨디션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범현이가 마필을 잘 만들어 놨고, 훈련을 아주 강도 있게 해놨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컨디션만 조절하기 위해서 범현이가 다시 안장을 올리고, 컨디션 조절 위주의 어떤 훈련을 했기 때문에, 훈련 강도는 지난주만은 사실은 못하다. 7번 해마루가 역시 머리로서 손색이 없는 마필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요 3번마 천마,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마가 뛰었던 편성이죠. 1번마 라스트 무대, 3번마 천마, 4번마 플리시 스킵, 요 편성이 직전에 1400을 뛸 때 난리가 났던 편성이죠. 이게 뭐냐, 젠테너리 마지막 경주였었죠.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젠테너리가 잘 날라오다가 세영이 안장으로 갑자기 한 250m 정도 됐었나요? 젠테너리가 외살을 하면서 낙마를 하나 시키면서 주르륵 밀려가지고 대도 않는 다이샨이, 이 다이샨 제가 관리 마필인데도 뺐습니다. 이때 제대로 들어왔으면 다이샨 안 되는 마필이었었어요. 뒤에 이미 쳐져 있었는데, 젠테너리 때문에 어부지리로 그냥 다이샨이 때리고 들어오면서 탄력이 안 죽었었죠. 이 다이샨은 14만원 부딪히면서 같이 이렇게 외곽에서 올라오던 마필이다 보니까 이 젠테너리가 미는데 방해를 안 받아서 11번은 그대로 치고 들어왔고, 1번 라스트 무대, 3번 천마, 4번 플리시스키면 다 밀리면서 그냥 중간에 탄력이 죽어서 다시 때리고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3번 천마가 당시에 이제 이 안쪽 게이트에서 외곽 돌아 나오면서 막 탄력이 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밀렸던 마필이라, 제가 봤을 때는 상태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마무리 경주는 요 3번마 천마를 놓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현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1번, 3번, 4번 중에 한두는 반드시 승부가 될 걸로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당시 인기순위 1위로 팔렸던 3번 천마가 상태도 훈련 상태도 좋고 그래서 3번을 보고 가는데 1번과 4번은 좀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이 7번 해마루는 뭐 본전 막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받쳐가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갈 수 있는 막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방송상에서는 3번 천마를 저는 예상하기는 훈련 상태만 봤을 땐 천마를 넣고 마무리 경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경주 후반장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인데 3번 천마 쪽에 관심을 두고 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지는 11경주가 메인 승부처로 10경주 11경주 연타 뒤집어 먹기 성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무리 4월 마지막 주차고 지난주 300배 200배 고배당에 좋은 기억을 안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11경주 10경주를 연타 승부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는 뭐 발음이 좀 비슷하죠. 10경주는 3번마 천마 11경주는 4번마 천망을 인정을 합니다. 세영이 안장이고 세영이가 또 역시 마피를 열심히 이번 주에 마무리 조결 해놨어요. 그래서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천망은 직전에 일기당천한테 당했던 그 부분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기 때문에 천망은 인정을 하고요. 일기당천은 직전이 최선 걸음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선행을 맞서서 직전에 한 바퀴를 돌아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발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4번 천망을 머리로 놓고 조금 배당권에서 노려갈 수 있는 마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순위는 5위가 되지 않을까 5, 6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마필을 주력 한 방으로 때리면서 7번 일기당천이 현장에서 미쳐 날뛴다 그러면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우고 가는 경주로 4번 천망을 넣고 일기당천은 완전히 지우고 가는 경주로 가져가겠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3번마 천마에 이어서 11경주 4번마 천망 3번 4번 천마와 천망을 넣고 10경주 11경주 제대로 된 연타 승부로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서 꼼꼼히 이 마필 살펴서 여러분들께 어떤 선택과 집중에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현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11개 경주 4월 마지막 주차 일요일 마지막 11개 경주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승부처 포인트 마필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이 4번마 스타트 퀸, 4경주는 4번 스타트 퀸을 놓고 승부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장 마무리 승부처인 7경주 역시 3번마 골드홀릭 이준철 기수의 3번마 골드홀릭을 노리고 가는 경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후반장 승부처 10경주는 3번마 천마, 마지막 메인 승부처 11경주는 4번마 천망을 놓고 가져가는 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주차 마요주간이 오히려 조금 경마가 어려웠어요. 4주차 오히려 월말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지난주보다 조금은 다적중이 가능한 편성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토요일날 공격적인 배팅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경마장은 마련이나 두둑하게 주머니를 좀 채워놓으셨다면 일요일은 무리하게 이 큰 이변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막건 이길 수 있는 경마 승부 경주를 최대한 압축을 하셔서 막건 압축 이렇게 인기권력이 있는 마필들 조합을 잘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이기는 경마가 되는 한 주다. 일요일 경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4분기 첫 번째 4월 경주에서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께 회복세라고 그럴까요? 회복세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5월 경주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경주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5월 첫 주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